거대한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기 직전에 보내는 은밀한 속삭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은 산업 현장에 숨겨진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일과 같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 볼 텐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쵸.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 2025년 쇼크 앤 바이브레이션 저널에 게재된 찬수이 리우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제목이 특징 추출 및 분류를 위한 바이스펙트럼 기술과 딥러닝 적용인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지금 제 뒤로 복잡한 공장 설비의 도면하고 막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데이터 차트들이 띄어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논문은 단순히 실험실 안에서 오고 가는 그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맞아요. 실제 산업 현장에 거대한 설비들이 뱉어내는 수많은 소음과 진동 속에서 작업자들이 기기의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혁신적인 번역기를 설계한 연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로 완벽하게 치환해내는 과정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일단 현재 기술이 가진 한계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보통 공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귀가 먹먹할 정도죠. 약간 거대한 허리케인 한가운데 서서 누군가의 희미한 속삭임을 들으려 하는 상황이랑 비슷할 텐데 기존의 1차원적인 신호 분석, 그러니까 시간이나 주파수 도메인으로만 소리나 진동을 듣는 방식은 공장의 엄청난 가우시안 노이즈 속에서 기계의 미세한 구조 요청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점을 논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존 산업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던 파워 스펙트럼 분석 방식의 치명적인 맹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방식은 신호의 진폭, 즉 크기, 에너지에만 집중합니다. 크기만 본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진동 신호에는 진폭 말고도 위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기계 부품에 미세한 결함이 생기면 진동의 파형이 미묘하게 비대칭적으로 일그러지는데 이 비대칭성, 즉 구조적 결함의 핵심 단서가 바로 위상 정보에 숨어 있거든요. 아, 그런데 기존 1차원 분석은? 이 위상 정보를 통째로 무시해버린 채 진폭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연구팀이 버려지던 위상 정보를 온전히 살려내기 위해 데이터의 차원을 확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신호의 절반? 그것도 결함의 핵심 단서를 그냥 버리고 있었다니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연구팀이 들고 나온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바이스펙트럼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1차원적인 진동 데이터를 2차원의 지도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이게 단순히 차원만 늘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노이즈 제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이건 고차 통계 분석을 활용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신호의 3차 모멘트,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가 한쪽으로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외도를 이중 주파수 평면에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외도라는 게 비대칭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공장의 배경 소음인 가우시안 노이즈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대칭 분포를 가집니다. 대칭 분포의 3차 모멘트 값은 계산하면 항상 0이 되거든요. 오, 0이 된다고요? 네. 즉, 이 바이스펙트럼 병원을 거치는 순간 시끄러운 가우시안 노이즈는 수학적으로 자동 소멸해버리고 비대칭성을 띤 기계의 결함 신호, 그 위상 정보만 선명하게 2차원 평면상에 남게 되는 겁니다. 와, 노이즈를 필터로 힘들게 걸러내는 게 아니라 아예 수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0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발상이 정말 우아하네요. 그쵸. 아주 세련된 접근이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1차원 데이터를 2차원 지도로, 그것도 수많은 기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환한다면 컴퓨터가 처리하고 저장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텐데요. 네, 논문을 보면 연구진도 이 문제를 아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실용적인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어떤 타협점을 찾은 거죠. 고해상도의 2차원 컬러 지도를 그대로 쓰면 현장 시스템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니까 이 바이스펙트럼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 이미지로 변환해버린 겁니다. 아, 컬러 채널을 날려버렸군요. 네, 채널을 하나로 압축해서 공간 요구사항이랑 계산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결함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핵심적인 위상 패턴은 그대로 유지한 거죠. 자원의 한계가 뚜렷한 실제 공장 환경을 고려한 아주 영리한 엔지니어링입니다. 확실히 흑백 압축은 똑똑한 선택이네요.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미지를 흑백으로 압축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화질 저하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픽셀이 뭉개지죠. 경계선이 흐릿해지거나 디테일이 뭉개진 흑백 사진으로는 기계의 미세한 초기 결함 패턴을 AI가 정확히 판독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인 AI 화질 개선 모델 ESR-JIGN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시스템의 완성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지점인데요. ESR 귀해야는 저해상도의 흐릿한 흑백 지도를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로 재탄생시킵니다. 연구진은 기존 모델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무려 4가지의 구조적 혁신을 더했어요. 4가지나요? 네. 첫째로 기존 SR 기해안 구조에 있던 배치 정교화 계층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딥러닝에서 배치 정교화는 학습 속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여겨지지 않나요? 그걸 뺐는데도 성능이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분류 모델에서는 배치 정교화가 필수적일지 몰라도 이런 초해상도 이미지 복원 작업에서는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배치 정교화가 오히려 색상 불일치나 기괴한 노이즈 아티팩트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낳거든요. 아, 오히려 그림을 망치는군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걸 제거하는 대신 잔차 밀집 블럭, 그러니까 RRDB라는 구조를 촘촘하게 쌓아서 모델의 훈련 속도와 용량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면서 질감은 훨씬 자연스럽게 복원하게 된 거죠. 두 번째 혁신으로는 라간 손실함수의 도입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갬 모델에서 손실함수는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모델은 기준이 달랐죠. 맞습니다. 라간은 단순히 절대적인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진실성을 평가합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가짜 이미지보다 얼마나 더 실제 현장 데이터에 가까운가를 묻는 거죠.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찾는 거네요. 그렇죠. 이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흑백 진동지도의 미세한 명암과 질감을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기 전에 특징 맵을 추출해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통과하기 전이요? 왜 굳이 그 시점에 데이터를 쓴 거죠? 활성화 함수를 거치면 그 비선형적 특성 때문에 데이터가 압축되고 정보가 손실돼서 이미지 밝기가 불균일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를 뽑아내서 밝기 불일치 문제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야, 디테일하네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 뭔가요? 넷째는 네트워크 보관법을 사용해서 겐 모델 특유의 그 노이즈 질감을 매끄럽게 제거한 겁니다. 전문가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어보니 결국 이거네요. 1차원 데이터의 한계를 차원 확장으로 풀되 거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폭죽 문제를 그레이스케일 압축 후 ESR-겐 봉원이라는 정교한 우회로를 통해 해결했다. 종합합니다. 기계의 진동 소리를 아주 선명하고 정밀한 흑백 사진으로 완벽하게 현상해낸 거네요. 산업 형상의 시스템 리소스 한계와 딥러닝 성능 사이에서 최적의 타협점을 찾은 셈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렇게 수학적 노이즈 제거와 AI 초해상도 복원을 거치면 노이즈가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정밀한 기계 상태 흑백 지도가 완성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지도를 보고 베어링 내륜의 금이 갔군 혹은 외륜이 마모되었어 이렇게 진단할 분석가가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이미지 인식의 최강자인 CNN이 등장할 차례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ESR-겐에서도 그랬듯이 연구진이 평범한 CNN을 그냥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절대 그냥 안 쓰죠. 기계 상태 모니터링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 네트워크의 뼈대부터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맞습니다. 연구진이 CNN을 어떻게 경량화하고 고도화했는지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우선 활성화 함수로 PRU를 도입했어요. 기존에 널리 쓰이던 밸류 함수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그 죽은 뉴런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 기울기가 완전히 0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가중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죠. 기계 진동 데이터는 음수와 양수를 쉴 새 없이 오가는데 뉴런이 죽어버리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피렐류를 써서 음수 영역에서도 미세한 기울기를 학습 파라미터로 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문제를 완벽하게 회피한 거죠. 최적화 알고리즘도 참 영리하게 골랐더라고요. 보통 딥러닝 훈련시킬 때 애덤의 빠른 수렴 속도랑 SGD의 후반부 안정성 사이에서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매번 하는 고민이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아래담을 채택해서 이 딜레마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아래담은 학습 초기에는 분산을 교정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애덤처럼 빠르게 최적점을 찾아가거든요. 한마디로 빠르면서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스마트한 내비게이션을 단격입니다. 네트워크 구조 자체도 엄청난 다이어트를 거쳤다면서요? 네, 매개 변수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합성곱 대신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했습니다. 공간 방향 합성곱과 채널 방향 합성곱을 분리해서 계산함으로써 연산 효율을 극대화했죠. 거기다가 무거운 5 곱하기 5 크기 필터 하나를 쓰는 대신 작은 3 곱하기 3 필터 2개를 겹쳤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3 곱하기 3 필터를 2개 겹치면 결국 모델이 바라보는 시야는 5 곱하기 5랑 똑같이 유지되면서도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은 대폭 줄어들고 비선형성은 오히려 증가하거든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최적화 기법이죠. 과적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었죠. 완전 연결 계층을 전역 평균 풀링, 즉 GAP 계층으로 대체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CNN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완전 연결 계층은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적응해버리는 과적합의 주범이 되곤 합니다. 이걸 GAP 계층으로 대체해서 과적합을 방지한 거죠. 진동 패턴이 이미지의 어느 위치에 나타나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잡아내는 공간적 내구성도 획득했고요. 맞습니다. 극도로 가벼워진 동시에 현장의 변수에 강해진 완벽한 두뇌가 탄생한 거죠. 극한으로 화질을 끌어올린 지도를 불필요한 군사를 쫌 뺀 초경량 CNN 두뇌가 판독하는 시스템. 이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가 과연 현실 세계의 실제 공장 데이터에서도 통했을까요? 당연히 테스트를 했죠. 논문에 제시된 실전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그 성능이 가히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연구진은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2가지 엄격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파더보른 대학의 6203 롤러 베어링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는 중국 시안 고통대학의 LDK UER2024 베어링 데이터셋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6203 베어링 테스트의 경우 단순히 기계가 정상이다, 고장이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외륜 반복 아픈, 내륜 다중 피팅 등 미세하게 다른 무려 13가지의 복잡한 상태를 분류해내야 했죠. 13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고장 모드를 분류한다면 데이터 간의 진동 패턴이 굉장히 유사했을 텐데 정확도가 무려 99.23%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잖아요. 네, 샘플 하나를 인식하고 판독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5.76m초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실시간 진단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UER204 데이터셋 테스트에서는 정확도 100%를 달성했단 말이죠. 전문가님, 보통 딥러닝 논문에서 100%라는 수치가 나오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 과적합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실제로 많은 AI 모델이 실험실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데이터에서는 100%를 기록하다가 현장에 투입되면 성능이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게 바로 현장의 데이터 불균형 때문이죠. 맞습니다. 실제 공장에서는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정작 AI가 학습해야 할 핵심인 고장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이 모델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 논문의 가치가 빛나는 점이 바로 이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진은 데이터 분포를 강제로 맞추는 리샘플링 전략을 도입해서 소수 클래스, 즉 고장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민감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아,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이 탄탄했군요. 네, 그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100%라는 수치가 단순한 과적합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불균형을 극복해낸 유의미한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의 뛰어난 모델들, 그러니까 딥포레스트가 90.46%, DBN이 95.72%, 오토인코더가 94.14%, 이렇게 90% 중반대에 머무른 걸 보면 이 시스템의 우위가 명확히 입증되네요. 네, 압도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논문에 등장하는 99.23%나 100%라는 실험실의 놀라운 수치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까요? 한번 우리 주변의 인프라를 떠올려 보시죠. 우리 주변에요? 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타는 전기차의 모터 구동축, 한여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게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지역 발전소의 거대한 터빈,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제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베어링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전부 다 돌아가는 기계들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이 베어링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 서거나 폭염 속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생산 라인이 멈춰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끔찍하네요. 하지만 이 바이스펙트럼과 딥러닝 기술이 산업 현장에 도입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계가 물리적으로 망가지기 훨씬 전에 인간의 귀나 기존 센서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의 불균형을 AI가 2차원 지도로 변환해 단 5mm 만에 진단해내는 거죠. 예측 방어망을 치는 거군요. 네, 3번 터빈 내륜의 미세한 크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기 전에 이번 주말 유지보수 기간에 해당 부품을 교체하십시오. 이렇게요. 이 기술은 단순히 공장 기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사회 인프라가 붕괴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수호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이 선명한 지도가 되고 진화된 AI가 이를 해독해내는 마법 같은 과정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연구가 주는 통찰은 비단 기계공학이나 딥러닝 분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죠.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소셜미디어의 파편화된 의견들, 맥락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친 가우시안 노이즈와 같습니다. 아, 현실의 가우시안 노이즈라? 네, 이 기술이 단순히 신호의 크기만 보던 1차원적 시각에서 벗어나 위상정보라는 본질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다차원으로 확장하고 분석했듯이 말입니다. 노이즈를 걸러내고 진짜 신호의 질감을 선명하게 복원하는 ESR-KN의 과정은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볼 때 다각도의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크기에만 몸을 대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비대칭성을 읽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차원의 렌즈를 사용해야 할까요? 시끄러운 노이즈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결함의 징후를 찾아내는 비판적 통찰력. 이것이 바로 이 기술적 혁신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들리는 소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패턴의 모양을 읽어내는 다차원적인 렌즈가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오늘 하루를 보내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AI가 기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 파동을 2차원의 시각적 지도로 번역해 거대한 물리적 고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패턴들, 예를 들어 여러분 심장 박동의 미세한 리듬 변화나 매일 아침 출근길 도시 전체가 만들어내는 교통 흐름의 진동 파동은 언제쯤 AI의 다차원 지도로 번역되어 인체의 질병이나 도시의 마비를 예측하게 될까요? 와, 1차원의 신호가 미래를 대비하는 2차원의 예언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혁신은 이미 실험실을 넘어 우리 삶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바다를 항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이 선명한 지도로 압축되고 진화된 AI가 노이즈를 뚫고 결함을 해독해내는 이 정교한 기술의 여정 즐거우셨나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할 숨겨진 지식의 핵심을 쏙쏙 해내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심층탐구 여정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신선한 영감과 새로운 시각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